넷플릭스가 지난주 워너브라더스 인수 합의를 발표한 가운데 파라마운트가 1,084억 달러의 적대적 인수를 선언하면서 인수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상승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책임을 운운하며 관세 수입 일부를 활용해 미국 농가에 120억 달러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마다 다른 인공지능 산업 관련 규제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단일 규정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쿠팡 미국 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박찬욱 감독과 배우 이병헌,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강 감독이 할리우드 한인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작품 모두 골든글러브 3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첫 소식입니다.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와의 인수를 앞둔 넷플릭스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경쟁사인 파라마운트가 무려 1,000억 달러가 넘는 적대적 인수를 선언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독점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거래가 불발될 경우 위약금만 무려 5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102년 역사의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넷플릭스. 인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경쟁사의 압박으로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파라마운트가 무려 1,084억 달러 규모의 적대적 인수를 선언하면서 인수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주주들에게 주당 30달러와 현금 조건을 제시하며 넷플릭스보다 높은 조건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독점 문제까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합병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경쟁사끼리의 합병이 불법으로 여겨지는데 기존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맥스까지 합치면 이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Well, that's got to go through a process, and we'll see what happens. Netflix is a great company. They've done a phenomenal job. Ted is a fantastic man. I have a lot of respect for him, but it's a lot of market share. So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만약 거래가 무산되거나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58억 달러, 한국 돈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장은 넷플릭스와 체결한 기존 합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결과가 향후 스트리밍 시장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농가 달래기에 나서며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받는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 중 일부를 활용해 미국 농가에 12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이 농가들에게 올해 수확물을 판매하고 내년 작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실성을 제공하고 식료품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물려받았다며 민주당이 생활비 부담 문제를 야기했고 현 행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nfortunately, under Sleepy Joe Biden, he's a sleepy guy. Our farmers were crushed by the worst inflation in modern history and crippling restrictions on energy, water, and countless other necessities for farmers. And what they did to the farmer in terms of putting the brakes on was just absolutely unacceptable. In my first term, we had an agricultural trade surplus by a lot. We had a big surplus.
meaning that we were exporting American agricultural products all over the world, making a net profit, and in many cases a very substantial profit. He came in and ruined it. Biden turned that surplus into a gaping agricultural deficit that continues to this day, but we're knocking it down. It's starting to go.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일본과의 농산물 구매 확대를 성과로 내세우며 시진핑 주석과의 400억 달러 규모의 대두 구매를, 일본과는 콩과 옥수수, 비료 등 80억 달러 구매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AI 산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주마다 다른 인공지능 규제가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일원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50개 주 중 상당수가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모든 주가 서로 다른 규제와 승인 절차를 가진다면 AI 분야의 경쟁 우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규제 일원화가 소비자 보호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이미 딥페이크 제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업 안전 계획 제출 의무화 등 자체 규제를 마련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주별 AI 규제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주정부의 거센 반발로 보류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대리인들은 미국의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쿠팡 미국 본사의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재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연 법률 대리인들은 쿠팡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은 쿠팡 본사인 쿠팡 INC는 미국 델러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미국 기업인 만큼 강력한 미국 사법 시스템을 활용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선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어렵고 과징금 액수도 크지 않다며 미국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3대 신용평가사인 에큐팩스의 경우 해킹으로 1억 4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7억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의 합의금을 내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SJKP LLP will pursue punitive damages for Coupon's gross negligence and hold the company accountable for failure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서버와 담당자가 한국에 있어 실질적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 본사가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시스템과 데이터에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면 법원이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이용해 핵심 자료를 확보한 선례가 많다며 지난 2018년 페이스북이 연방거래위원회 FTC로부터 IT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 약 6조 5천억 원의 과태료를 맞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엔 현재까지 200여 명이 참여했는데 계속 늘어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의 한 절반 정도 분들이 형사 고소고발까지도 병행해달라고 지금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이번 소송에서 단순한 위로금 지급을 넘어 보안 시스템의 근본적이고 강제적인 재구축을 요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책임이 미국 본사에 있다는 걸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이번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와 K-팝 소재의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 작품상을 포함해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제83회 골든글로브에서 어쩔 수가 없다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분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라 블루문, 부고니아, 마티 슈프림, 누벨바그 등과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연 배우 이병헌은 뮤지컬 코미디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나무주연상 후보에는 조지 클루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티모시 샬라메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후보에 올라 주토피아2와 아르코 등 총 5개의 작품과 경쟁합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개최됩니다. 어제 올 한 해 할리우드 산업에서 활약한 한인 리더들의 업적을 조명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KALH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로 국제적 명성을 이어온 박찬욱 감독과 주연 배우 이병헌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강 감독에게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과 글로벌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의 영화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예전에도 많이 계셨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25년 전에 그런 영화 들고 미국에 왔을 때에 비해서 스튜디오에도 많고 또 크리에이터들도 많고 프로듀서들도 많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제가 꾸준히 느껴왔습니다. 그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저에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다고 해서 좀 감격적입니다. 우리의 컨텐츠가 지금 이렇게 많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들의 입맛을 혹은 그들이 뭘 원할까에 대한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해왔던 대로 다양한 소재와 또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어떤 컨텐츠의 힘이거든요. 그런 걸 꾸준히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You're right. There's not a lot of female directors, and even female Korean directors. There's really not a lot of us. So I just hope that this encourages other female artists to just to really take a chance, and also hopefully they get some more opportunities so that they can tell their own stories as well. 특히 이번 시상식은 미국 현지에서 해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주목받아온 한인 창작자들을 리더로 공식 인정하는 최초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날 수상자 3인을 비롯해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의 이성진 감독과 배우 다니엘 해니와 산드라 오 등 할리우드 유명 한인 배우들도 자리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숨졌습니다. 뉴저지주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이스트 윈저 타운십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대형 트럭이 정차 중인 SUV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탑승한 부부와 어린이 1명이 숨졌으며 트럭 운전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리엘토에서는 한 트럭이 다리에서 튕겨져 나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엘토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저녁 6시 45분쯤 르네상스 파크웨이 인근 고가도로를 달리던 흰색 포드트럭이 도로를 이탈했습니다. 트럭은 고가도로 펜스를 뚫고 210번 고속도로 카풀 차선으로 떨어졌고 같은 차선을 달리던 흰색 GMC 아카디아와 충돌해 두 차량 모두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GMC 탑승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해당 차선이 일시적으로 폐쇄됐으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국제기구 UN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 목표 금액액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UN은 오늘 가자지구와 수단, 시리아 등 전 세계 취약 지역의 8,700만 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인도주의 지원 예산 총 330억 달러의 모금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원조가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 모금액이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인 120억 달러에 그쳐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유엔은 영국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의 지원 축소가 이어지면서 전체 예산 모금이 크게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분담금과 지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탈퇴를 선언하고 10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삭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한때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신칸센이 멈춰서고 도쿄까지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일본 정부는 다음 주까지 비슷한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깊은 밤 일본 동북부 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사무실 안 모든 집기는 태풍이라도 들이닥친 듯 요동치고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도 쏟아지는 가전제품을 잡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아오모리 현에서 동북부로 약 80km 떨어진 해상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약 50km로 규모 7.2에서 7.6으로 상향됐다 7.5로 조정됐습니다. 최대 3m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주민 9만여 명엔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40에서 70cm의 쓰나미가 실제로 관측됐습니다. 진원에서 가까운 지역에선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는 최대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도호쿠 신칸센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으며 도로 곳곳이 함몰돼 사고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텔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소 13명이 다쳤고 4,000채 넘는 건물에선 정전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응팀을 가동했습니다.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以上の指示を行いました。 주변 원자력 발전소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고 후쿠시마 원전도 이상이 없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추가 강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1週間程度、特に今後 2,3 日間につきましては今回の地震と同じく最大震度6強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한편 대만 동부 화롄 앞바다에서도 어제 저녁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해 타이베이까지 흔들림이 느껴졌으며 대만 당국은 앞으로 사흘 동안 비슷한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유럽연합 농업보조금의 대규모 허위 신청이 적발되면서 지급 절차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루탄 연기를 가르며 성난 농민들이 한꺼번에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공항입니다. 유럽연합 농업보조금의 대규모 허위 신청이 적발되면서 지급 절차가 전면 중단됐고 이 여파로 내년 농사마저 막히게 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건데요. 농민들은 그리스 크레타 남부 국제공항 계류장까지 밀려들며 최루탄을 쏘는 경찰과 정면 충돌했는데요. 하니아 공항과 카잔차키스 공항 인근에서는 순찰차가 전복됐고 수천 대 트럭이 동원돼 전국 20여 곳의 도로가 봉쇄됐습니다. 또 그리스 북부에서는 불가리아와 튀르키예 국경 검문소 통행도 막히며 물류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지난 6월에는 정부 고위 인사 5명이 줄줄이 사임했고 농업 보조금을 담당하던 국영기관까지 폐쇄되면서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만약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마운자로가 중국에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의료보험 적용 약제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의료보장국은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주사형 치료제 마운자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미 경쟁 약물인 오젬픽이 보험 적용을 받는 가운데 마운자로까지 합류하면서 중국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같은 날 중국 당국은 첫 혁신약 목록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암과 알츠하이머, 희귀질환 치료제 등 19개 의약품이 선정됐고 일라이릴리와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제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혁신약은 고가인 탓에 국가의료보험 적용은 어렵지만 정부가 민영보험 적용을 권고하는 제도로 그동안 높은 비용 때문에 치료받기 어려웠던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마운자로 국가보험 적용과 이번 혁신약 제도는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마약 밀매 카르텔의 영향으로 치안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에콰도르와 멕시코에서 갱단 관련 강력 사건으로 2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 교정청은 현지 시간 8일 전날 남서부 항구도시 마찰라 교도소 인근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한 뒤 교도소 내부에서 수감자 1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은 교도소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났으며 수사당국은 무인기, 드론을 이용해 교도관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한 뒤 내부에서 동시다발적 폭력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세계였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쿠팡은 두 번째 안내문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공동연관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차 피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쿠팡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안내문입니다. 정부가 정보 노출을 유출이라고 고치라고 지적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올린 겁니다. 고객이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다고 했던 1차 공지와 달리 이번에는 피해 예방 요령을 길게 적어놨습니다. 공동현관 출입번호도 유출됐다고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했다면 해당 번호 변경을 권장한다고 안내합니다. 쿠팡 이용자들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동주택 출입번호를 바꾸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불편함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비실에 요청을 해야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절차가 복잡하다 들어서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쿠팡은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 사태로 악용한 피싱 시도가 계속 잇따르면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쇼핑몰에서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다 같은 걸 쓸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G마켓 이런 데서 쓰는 이메일을 쿠팡에서도 사용했다면은 다른 곳까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한때 쿠팡의 2차 안내문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쿠팡이 추천하는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광고성 문구가 미리 보기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쿠팡은 기술적 처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면서 수정했지만 소비자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그런 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쿠팡이 회원 탈퇴 절차를 여러 단계로 나눠 복잡하게 해둔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제재와 별개로 먼저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쿠팡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소년범 이력이 드러나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잘못에 대해 언제까지 책임을 지게 하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건데요.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이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 매체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소년법은 보호 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나 수사 목적 외에는 과거 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빼냈다면 범죄 행위라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함부로 이런 정보들이 나가서. 법학교수인 박찬훈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도 소년 보호 처분은 교정과 보호를 통해 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조진웅의 삶은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우 정준 씨도 어린 시절은 잘못됐지만 반성하는 삶을 잘 살아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로 성장했다면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싶다고 은퇴를 만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퇴출당한 다른 연예인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적 처벌은 받았다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영화나 방송에서 가해자를 지켜봐야 하는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청소년 범죄라든지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뭐 해명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했는데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라고 여론이 형성되는 게 조금 이상해요. 의혹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는 조진웅 씨가 성인이 되고 배우로 데뷔한 이후에도 동료 배우와 매니저 등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추가 보도했습니다. 한 영화 감독도 자신의 SNS에 조 씨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올렸습니다. 조 씨의 소속사는 이런 의혹에 대해 조진웅이 모든 연예 활동을 마치고 은퇴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임무를 통해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나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았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명백한 불법 의료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임무를 통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나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 과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활동해왔던 주사 이모 문제가 이번에 다시 불거졌습니다. 박 씨가 처치를 받아온 주사 이모가 국내법상 의료인인지부터가 미심쩍습니다.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해당 여성도 자신의 SNS에서 중국 내몽고의 한 대학병원 특징 교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의사라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고시를 보고 면허를 따야 합니다. 복지부가 인정한 39개 나라의 192개 의대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중국 의대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 즉 왕진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왕진은 응급환자이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어려운 경우 혹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가정간호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면제나 영양제 투여를 위해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처방하고 주사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고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해당 여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사면허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람이 한국 의사면허자냐라고 조회만 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복지부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서울 용산으로 자리를 옮겼던 대통령실이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사 작업도 연말이면 모두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경복궁을 지나 청와대로 향하는 길. 거리엔 다시 청와대라 적힌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옛 국방부 건물을 집무실로 삼았던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복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주요 부서인 수석실, 비서관실부터 시작해 기자실과 브리핑룸까지 순차적으로 옮기면 이사는 연말에 끝납니다. 대중에 공개돼 일부 훼손된 청와대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과 정보통신공사는 이미 지난달 마무리됐고 구내식당 같은 지원시설도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이, 업무동인 여민관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집무실이 들어갑니다. 특히 여민관에는 업무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집무실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 옮길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돌아가는 건 3년 7개월 만으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복귀에 이어 임기 내 대통령실 세종 이전까지 추진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침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골라 지역균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서울 명문대학원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매년마다 정말 오랫동안에 제일 잘 팔리는 차, 그리고 이 매니팩처, 이 회사 얘기만 뜨면은 거기는 진짜 차 문제가 많지 않지. 다른 차들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reliable한 차라고 소문이 났고, 정말 그 이름으로 우리도 다 그 차는 좋은 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로 토요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히스토리는 되게 길어요. 그리고 토요타가 아주 오랫동안에 모든 미국 나라에서도 토요타 코롤라가 제일 잘 오랫동안 팔았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은 우리 한국 현대가 이긴 포인트들이 많지만, 그래도 과학, historically 볼 때는 토요타 코롤라가 아주 오래 인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도 우리 토요타는 인기를 많이 보고 있죠. Namely, 전기하고 하이브리드를 많은 펑션, 자기네들 top of the line, 제일 잘 팔리는 모델들을 하이브리드의 모델이 나왔습니다. 토요타 시에나, for example, 토요타 하일랜더, 이런 차들은 매년마다 제일 잘 팔렸어요. 그리고 그 인기를 타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는 나오는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토요타도 다른 차 회사들하고 똑같이 이 하이브리드하고 100% 100% EV 차들은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토요타라고 해서 이 차는 문제 없겠지 하지 마시고, EV 아니면은 하이브리드를 타고 계시면은 꼭 그 토요타도 토요타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셔서 수리 기록을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차도 다른 차 회사처럼 돈을 다 받으시고 차를 반납하는 경우들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2025년도에 아주 인기를 타고 있는 토요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